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김영감과 그의 아내는 산길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여보, 저 소리 사람 울음소리 아니오? 에그머니, 이 밤에 누가? 초라한 보따리 속에 버려진 아기.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여보, 이 아기를 어떡하지요? 데려갑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인연이오. 그렇게 주운 아기는 복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아기가 3살도 되기 전에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들 줄은. 돌도 안 된 아기가 글자를 알아보았다. 2살의 붓을 잡았다. 그리고 3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 이 책에 틀린 글자가 있어요. 과거 문제집이었다. 뭐라고? 이 아이는 이 대체 시험 문제 누구였을까? 봐요. 제가 꼭 붙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는 여인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안하길 저 김씨 댁 주운 아기 말이여. 벌써 글을 읽는다던데? 안하기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애가. 안악 3, 내 눈으로 봤어. 훈장님 지나가실 때 그 아이가 한문을 읽더라고. 훈장 이선비 우물가에서 듣고 있다가 허튼 소리 말게.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네. 그날 오후 마을 서당의 훈장 이선비가 김영감의 집을 찾았다. 이선비, 김영감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아이 좀 보세. 김영감 선비님, 저희도 믿기지 않습니다만. 복동이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3살짜리 아이치고 눈빛이 너무 또렷했다. 이선비 천자문을 펼치며 얘야,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느냐? 복동 텐디쉔 황천지연왕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선비의 손이 떨렸다. 이선비, 이건. 이럴 수가. 복동 선비님, 그 책 5번째 줄에 잘못 쓴 글자가 있어요. 이선비 확인해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내린 아이로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을 넘어 읍내를 지나 결국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관속 김영감, 원님께서 부르신다. 김영감 벌벌 떨며 원님이요. 아내 여보, 우리가 무슨 죄라도. 관속, 죄는 무슨. 그 신동아이를 데려오라 하셨네. 관아 대청마루. 엄숙한 분위기 속에 원님이 앉아 있었다. 좌우로 서기와 아전들이 도열해 있었다. 원님, 내가 그 아이냐? 복동 또박또박, 예, 원님. 원님 나이가 몇이냐? 복동 3살입니다. 원님은 옆에 있던 서기에게 눈짓했다. 서기가 과거 시험 문제지를 꺼내 복동 앞에 놓았다. 원님, 이 문제를 풀어보거라. 복동이는 붓을 들었다. 서너 식경 3040분이 흘렀다. 복동 다 풀었습니다. 원님과 서기들이 답안을 확인했다. 대청마루에 정적이 흘렀다. 원님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맞다. 서기 원님, 이건. 원님 즉시 한양에 보고하라. 이 아이는 나라의 보물이다. 하지만 그 순간 구석에서 비웃음이 들렸다. 아전장 서방 낮게 중얼거리며 주운 아이 주제에 양반도 아니면서 과거를 본다고. 원님이 날카롭게 돌아봤다. 원님 누구냐? 지금 말한 자가. 장서방 황급히 고개 숙이며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그 말을 또렷이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이 때로는 화를 부른다는 것을. 소문은 더욱 커졌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신동이라 떠받들었지만 동시에 시세 많은 이들도 생겨났다. 마을 부자 박진사의 준 아이 주제의 과거를 본다고. 그게 말이 되나? 박진사의 아들 아버지, 저 아이 때문에 제가 묻힐까 걱정입니다. 박진사 걱정 말거라. 내게 좋은 수가 있다. 어느 날 밤, 복동의 집에 불이 났다. 김영감 불이야, 불이야. 아내 복동이는 어디 있어? 다행히 복동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집은 거의 전소됐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마을 이장,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김영감,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연기 냄새에 깼는데. 그때 복동이 말했다. 복동 할아버지, 불은 부엌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김영감. 복동 귓마루 쪽에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 일부러.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마을 사람 설마. 누가 일부러? 마을 사람 이 신동을 시기한 자가 있다는 건가? 그날 밤, 김영감 부부는 복동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김영감. 모르겠소. 하지만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인연이요. 끝까지 지켜야 하오. 복동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다.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석 달 후,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다. 전령 신동복동이를 즉시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김영감 한양이라뇨? 전령 임금님께서 직접 보시고자 하신다. 김영감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동이와 함께 한양 길에 올랐다. 길은 멀고 험했다. 하지만 복동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걸었다. 복동 할아버지, 한양에 가면 뭘 해야 하나요? 김영감. 모르겠다, 복동아. 하지만 내 재주를 임금님께서 알아주신 거란다. 복동, 저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드시는 건 아닐까요? 아내 눈물을 훔치며 아니다. 복동아. 너는 우리의 자랑이란다. 한양 성문 앞. 궁궐 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관리 신동 복동이가 이 아이냐? 김영감, 예. 그렇습니다. 관리 좋다. 내일 아침 임금님 앞에서 재주를 보여야 한다. 준비하거라. 그날 밤 복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양의 밤하늘. 별이 유난히 많았다. 복동 혼잣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복동이는 궁궐 내 서재로 안내되었다. 내관, 이곳이 내가 공부할 곳이다. 최고의 책들이 모두 여기 있다. 복동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방이 온통 책으로 가득했다. 복동, 이렇게 많은 책이. 내관, 오늘부터 세 분의 스승께서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첫 번째 스승은 성리학의 대가 정대감이었다. 정대감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진짜 학문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복동, 예, 대감마님. 정대감, 그럼 물어보겠다. 인연이란 무엇이냐? 복동, 할아버지께서 저를 주었을 때 얼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마음입니다.
정대감이 붓을 떨어뜨렸다. 정대감. 옳다. 내 나이에 그걸 아는구나. 두 번째 스승은 병법의 대가 이 장군이었다. 이 장군 학문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전략과 판단력도 필요하지. 복동 이에 장군님. 이 장군 바둑판을 꺼내며 자, 한 판 두어보자. 한 시진 2시간이 흘렀다. 이 장군. 이럴 수가. 너 바둑을 배운 적이 있느냐? 복동 아니요. 하지만 장군님의 수를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장군 웃으며 이놈 무섭구나. 세 번째 스승은 시문의 대가 김좌랑이었다. 김좌랑 시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내 마음을 한 편의 시로 보여주겠느냐? 복동이 붓을 들었다. 눈 속에 버려진 몸, 따뜻한 손 만나. 이제는 빛을 보내. 김좌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좌랑. 이 아이는 시인의 영혼을 타고났구나. 하지만 그날 밤, 복동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복동 혼잣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궁궐 안에도 복동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양반 자제들이었다. 양반 아들일 저 주운 아이 주제에 우리보다 나은 대우를 받다니. 양반 아들 이 신분도 없는 놈이 감히 왕의 총애를. 양반 아들 삶 두고 봐라. 저놈을 궁에서 쫓아낼 방법을 찾을 테다. 어느 날 복동이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양반 아들일 야 주운애. 복동이 고개를 들었다. 복동 저를 부르시나요? 양반 아들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 신분도 모르는 주제에. 복동. 신분이 중요한가요?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고 배웠는데요. 양반 아들일 화를 내며 뭐야 이놈이. 그때 정대감이 들어왔다. 정대감 무슨 소란이냐. 양반 아들들 대감마님. 정대감 복동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는 내가 직접 처벌하겠다. 썩 물러가거라. 양반 아들들이 황급히 물러갔다. 정대감 복동아, 괜찮으냐? 복동 예, 대감마님. 괜찮습니다. 정대감 명심하거라. 진짜 양반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씨로 정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날 밤, 양반 아들들은 더 악랄한 계획을 꾸몄다. 양반 아들 일 내일 있을 왕 앞에서의 시험. 거기서 저놈을 망신 주자. 양반 아들이 어떻게? 양반 아들 3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서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저놈은 망하게 만드는 거지. 양반 아들 일 좋아. 내 아버지가 출제를 맡으셨으니 문제를 빼돌릴 수 있어. 그들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왕 앞에서 열리는 큰 시험의 날이었다. 내관 오늘은 궁중 자제들과 신동복동이가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전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왕이 입장하자 모두 절을 올렸다. 왕 시험을 시작하거라. 문제가 발표되었다. 양반 아들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만만했다. 양반 아들 일속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지. 양반 아들 이 복동을 흘끔 보며 저놈은 당황하겠군. 하지만 복동은 침착했다. 문제를 보자마자 복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복동 속으로 이 문제, 함정이 있어. 시험이 시작되고 한 시진이 흘렀다. 양반 아들들은 미리 준비한 답을 술술 써 내려갔다.
복동은 신중하게 문제를 다시 읽고 다르게 풀기 시작했다. 양반 아들 삶 속으로 저놈 벌써 포기했나? 시험이 끝났다. 답안을 검토하겠다. 대신들이 답안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대신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좌의정 전하. 이것이 왕 무슨 일이냐? 좌의정 양반 자제들의 답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의정 그 답이 모두 틀렸습니다. 왕 무엇? 좌의정 문제에 교묘한 함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마치 답을 미리 외워온 것처럼 말입니다. 양반 아들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왕, 그럼 복동의 답은? 좌의정. 완벽합니다. 함정을 간파하고 진짜 답을 찾아냈습니다. 왕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왕 양반 자제들, 너희는 부정을 저질렀느냐? 양반 아들일, 아닙니다, 전하. 왕 거짓말하지 마라. 답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를 미리 봤다는 증거다. 왕 당장 조사하라. 문제를 누가 유추했는지 밝혀내라. 양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양반 아들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하. 왕, 부정행위를 한 자들은 모두 궁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왕은 복동을 바라봤다. 왕, 복동아. 복동, 예, 전하. 왕, 너는 어찌 함정을 간파했느냐? 복동 전하, 문제가 너무 쉬웠기에 의심했습니다. 진짜 시험이라면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왕이 크게 웃었다. 왕, 좋다. 내 지혜는 재주를 넘어섰구나. 시험이 끝난 뒤 왕은 복동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렸다. 왕 복동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겠다. 복동 전하. 복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흘 후 김영감 부부가 궁궐에 도착했다. 내관 이쪽입니다. 낯선 궁궐의 화려함에 두 노인은 어리둥절했다. 김영감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거요? 아내 복동이가 보고 싶어서. 그저 그것만. 그때 저 멀리서 복동이 달려왔다. 복동 할아버지, 할머니, 김영감, 복동아. 아내, 우리 복동이.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복동 보고 싶었어요. 김영감 우리도 그랬단다. 아내 복동의 얼굴을 쓰다듬며 많이 컸구나. 우리 복동이. 그날 저녁 왕은 특별히 김영감 부부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왕 김영감, 그대가 없었다면 이 아이도 이 나라의 보물도 없었을 것이요. 김영감 황송하여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전하. 왕 오늘부터 그대 부부는 궁 근처의 집을 하사받을 것이요. 복동이와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아내 울먹이며 감사하옵니다. 전하. 복동이 왕 앞에 엎드렸다. 복동 전하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왕 복동아, 고개를 들거라. 복동, 예, 전하. 왕 진짜 효도는 부모를 높은 곳에 앉히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복동.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그날 밤 하사받은 집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잠들었다. 김영감, 복동아, 행복하냐? 복동,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곁에 계시니까요.
아내, 우리 복동이. 참 착하기도 하지. 복동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눈보라 속에서 주운 그 손.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손. 세월이 흘렀다. 복동은 10살이 되었고 이미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복동은 변하지 않았다. 스승정 대감 복동아, 이제 너는 관직에 나갈 나이다. 복동 대감마님,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정 대감 배움에는 끝이 없지. 하지만 배운 것을 백성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하단다. 어느 날 궁궐 밖에서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백성일 저희 마을의 탐관오리가 세금을 2번이나 걷어갔습니다. 백성이 항의하면 곤장을 때린다고 협박합니다. 왕이 복동을 불렀다. 왕 복동아, 내가 직접 가서 조사해 보겠느냐? 복동, 예, 전하. 제가 가보겠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김영감, 조심하거라, 복동아. 아내,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복동,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운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복동은 평민 차림으로 변장하고 그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백성들의 고통이 눈에 보였다. 마을 사람 일, 이번에도 또 세금이라니. 마을 사람 이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복동은 관하로 찾아갔다. 복동, 현감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아전 누구냐, 너는? 복동,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현감이 나왔다.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현감, 뭐야, 어린애가? 복동, 나리, 백성들이 세금을 2번 낸다고 하던데요. 현감, 뭐? 이놈이 감히. 복동, 평화롭게 장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현감, 장부, 이놈이 무슨. 그때 복동이 품에서 왕의 밀서를 꺼냈다. 복동, 저는 왕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 복동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감, 어사. 복동은 장부를 조사했다. 과연 세금을 2번 거둔 기록이 선명했다. 복동, 현감, 당신은 백성의 피땀을 훔쳤습니다. 현감, 용서해 주십시오. 복동, 용서는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다만 진실을 밝힐 뿐입니다. 복동은 현감을 파직시키고 훔친 세금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백성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동,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노인, 어사 나리. 나리의 나이가 몇이신지. 복동, 10살입니다. 백성들이 놀랐다. 노인 10살에 이런 해안을. 복동은 미소 지었다. 복동, 저도 한때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압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다. 복동은 조선 최고의 청렴한 관리이자 백성을 사랑하는 선비로 성장했다. 하지만 복동은 결코 자신의 시작을 잊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이제 노인이 된 복동은 눈 내리는 산길을 걸었다. 바로 그 산길. 자신이 버려졌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을 주었던 그 눈보라 치던 길. 복동 혼잣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2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복동은 매년 이 길을 찾았다. 눈 속에 작은 비석이 있었다. 은혜를 베푼 2분에게. 복동 올림.
복동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복동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복동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고 있습니다. 복동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내렸다. 꼭 그날처럼. 그때 뒤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동. 복동이 돌아보니 눈 속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다. 복동. 이럴 수가.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복동, 괜찮아. 괜찮아. 아기가 복동을 바라보며 울음을 그쳤다. 복동 미소 지으며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복동, 하지만 괜찮아. 이제 내게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거야. 복동은 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 없는 부부를 만났다. 복동, 이 아이를 키워주시겠습니까? 부부, 저희가요? 복동, 네. 이 아이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만 준다면. 부부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부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동은 그들에게 큰 돈을 주었다. 복동, 이 아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 꼭 그러겠습니다. 복동은 다시 산길을 올라갔다. 비석 앞에 섰다. 복동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복동,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 후 조선 팔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기를 주우면 그 집에 복이 온다. 그 아기가 바로 신동 복동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노인일 복동 어사는 참 대단했지. 노인이 제주보다 마음이 더 훌륭했어. 노인 삼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나라의 기둥이 되었지. 군장 진짜 양반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씨로 정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그들은 덧붙였다. 마을 사람 복동 어사가 말했다지. 나는 주어진 아이지만 사랑받은 아이였다고. 눈 내리는 겨울밤. 어느 초가집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머니, 옛날에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단다. 손자, 그래서요? 할머니, 그 아기는 천재였고 나라를 구했지. 손자, 우와. 신기해요. 할머니, 하지만 진짜 신기한 건 그 아기를 준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손자, 왜요? 할머니, 그분들이 아기를 사랑으로 키웠기에 그 아기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 손자가 눈을 반짝였다. 손자, 할머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미소 지으며, 그래, 넌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얗고 따뜻한 눈이